네. 18개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내각 인선을 마쳤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좀 뭐 무난하긴 한데 예. 좀 저는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하나는 좀 감동 스토리가 좀 약해요. 예. 예를 들면 뭐 고졸 용접공이 성공해서 뭐 입시 전적으로 했다든지 판잣집에서 진짜 어려운 소년 가장이 뭐 한 자리를 이뤘다든지 또 아니면 미혼모가 온갖 차별을 딛고 열심히 해서 한 자리를 이룬 이런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 뭐 이런 게 좀 신문의 헤드라인 좀 장식되면 아 그래 저게 공정과 상식이야 하는데 너무 좀 무난한 그냥 관료 출신 인물들 좀 많이 알려진 사람들 주위에 아는 사람들 이런 위주로 인사한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감동 스토리 또 개혁 또 통합 화합 이미지 이런 게 좀 약한 거 아닌가 좀 이런 좀 조심스럽게 진단해 봅니다. 새 정부 들어오면은 원래 좀 칭찬 위주로 해야지 되거든요. 이제 너무 좀 뭐 막 출발을 네. 했고 네. 나름대로 최상이라고 또 네. 가장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내각에 모셨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것은 많이 있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마유의 인사 아니냐. 그렇죠.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치적 비전과 꿈 이것을 실현시켜 줄 사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을 실천을 하면서 윤석열이 늘 이야기한 대로 국민의 머슴이 될 사람을 일단 선발했다.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너무 관료 중심 이런 인선들이 아니었나. 좀 그런 아쉬운 좀 점이 다양성도 부족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좀 정치인도 좀 넣고 좀 중립성 있고 야당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도 초대 아마 그 사회부총리 통일부 장관 한환상 씨 제야에 있는 뭐 그런 사람 발탁하다든지 좀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지금 공무원들이 너무 많아요. 한덕수 총리 내정자, 김대기 비서실장, 추경호 장관, 또 이창양 뭐 이런 사람들이 고시에서 한 자리 하다가 로펌이나 사회이사, 뭐 기업 고문 여기 하다가 또 돌아와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닌가. 물론 그 사람들이 시장을 중시하고 문재인 정권 잘못한 거를 많이 수정은 할 거예요. 하지만은 너무 비슷비슷하다. 기득권 냄새가 난다. 또 하나는 지인들, 친구들, 선배, 후배가 많다 보니까 저는 삼국지에서 위나라 조조가 결국은 그 통일하잖아요. 그 사마의 뭐 이쪽에서 조조 후대 그 유비 총나라가 져요. 왜 그러냐면 유비 쪽은 돈 결의하면서 서로 의리, 친분 이런 걸 좀 중요시하는 인사를 했고 않았냐면 살벌하게 농공행상했잖아요. 그래서 천하의 인재들을 다 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하의 인재. 자기 배반했던 사람도 필요하면 데려다 쓰고 그게 조조거든요. 그런 조조 같은 스타일을 좀 했으면 좋은데 지금 너무 지인이나 선배 후배 뭐 좀 이런 게 많아서 좀 걱정이 좀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뭐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분도 당선이 나고 40년 직이라고는 하는데 경북대 병원장. 그렇죠. 뭐 근데 병원이 있으면서 자기 아들 딸을 경북대 의대에 편입을 시켰다 하는 거 아니에요? 2명이나 편입. 의대 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국에 수능 1등부터 지방 의대까지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울공대가 시작된다고 할 정도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의대 가기가 어려우고 전체 수재들이 가는데 그걸 편입해가지고 했다는데 그걸 또 뭐 수행평가 실적이나 뭐 이런 거 갖고 또 얼마든지 또 뭐가 있지 않느냐 의심이 많고 또 전공도 조금씩 또 달라요. 하나는 아들은 전자공학과고 딸은 뭐 제어계측관과 뭐 그런 과니까. 그러니까 의대로 편입을 하는 사람들은 전공도 비슷합니다. 뭐 미생물학과라든가 그런 유사 학과에 있다가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편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보면은 전혀 의대하고는 관련이 없는 학과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칫하면은 저는 조국 재판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저거는 뿌리가 썩으면요 빨리 잘라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조국 썩은 거 놔뒀다가 문재인 정권 날아간 거 아니에요? 결국은
문재인 정권도 망하고 그렇죠. 정권 교체까지 이루어졌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조국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도 투자 잘하는 사람들은 손절매를 잘해합니다. 스탑 로스, 로스컷 네. 빨리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쇠살 돋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당선인도 늦었다. 뭐 내 친구를 어떻게 자르냐 하지 말고 저는 빨리 결단을 내릴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억울할 수는 있죠. 더 좀 알아보고 진상조사는 해봐야 되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나오면은 빨리 자기 손과 발을 잘라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인선에도 어떻게 보면 관료 왕국이랄까. 그 관료들 천지예요. 예. 이 사람들은 말씀하신 대로 자기 뭐 높은 자리 하다가 또 밖에 나가서 대기하면서 그냥 뭐 노는 게 아니에요. 백수가 아니에요. 또 다른 자리 좋은 자리 이제 민간에서 하다가 또 그래가지고 계속 언론이다 이런데 또 팔을 뻗쳐서 이런 조각이라든가 개각이 있으면 또 다시 들어와요. 그렇죠. 자기 그런 캐리어를 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력이라든가 전문성을 따지면 다 그 사람들만 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 자리에 다시 왔을 때 정말 민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요구하는 어떤 혁신적인 거, 창의적인 거, 특히 말하는 규제개혁. 역대 정권마다 전부 뭐 말은 다르지만 무슨 전봇대를 뽑는다, 뭐 윤석열 당선인도 뭐 이 신발에 있는 돌멩이를 빼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관료로서 그 권한을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규제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관료들이 잘 하는 거는 무난하게 끌고 가는 거.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할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국제 내외적으로 환경도 어렵고 돌파할 게 규제 개혁으로 돌파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지금 밥그릇을 끌어안고 있어요. 철밥통을. 근데 그게 지금 이번에 총리, 장관 내정자들이 로펌이나 대기업에서 하는 일이 여태까지 몇 억씩 받은 게 뭐 갖고 받았겠어요? 야, 그거 좀 해줘. 그럼. 그거 좀 해줘. 후배들한테 전화해서. 그거 한 거죠. 근데 지금 갑자기 규제 개혁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뇌물에는요, 제3자 뇌물도 있고, 사전 뇌물도 있고, 사후 뇌물도 있어요. 또 예우에는 전관 예우도 있고, 후관 예우도 있어요. 봐준 사람이 이번에 또 총리 가면은 그 자리에 또 지금 현직 공무원이 또 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봐줘, 또 전화하고. 지금 이번에 장관 자리를 끝까지 거부한 사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왜 거부를 했냐? 지금 로펌에서 8억을 받고 있대요. 네? 그래서 마누라가 결사 반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내각 된 사람들, 총리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연봉 10억 넘는 사람도 많아요. 뭐 다른 부처도 비슷하지만 이 공정거래위 같은데 거기서 지금은 과장급만 하더라도 로펌에서 서로 데려갑니다. 이런 관료들이 이 새 정부에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렇게 너무 많은 거 특히 또 학자들, 교수들 이게 이제 그동안 보수 정권에서의 어떻게 보면 기득권 지키기의 대표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보수 정권이 관행이랄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는데 그런 부분은 윤석열 당선인은 좀 혁파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 기대는 좀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근데 관료들도요, 안 찾아서 그렇지 그런 거에 초연하게 잘 살아온 관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눈에 잘 안 띄어요. 안 띄죠.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번에 다 기용된 사람도 있잖아요. 끝나면 꼭 광화문에 사무실 얻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이더망을 항상 저 권력적으로 돌리고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자꾸 저렇게 되는 게 좀 상당히 좀 안타깝죠. 훌륭한 인재들이 많은데. 강직하고 정말 그런 관료들은 그런 거 로비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언론에 발이 많아가지고 뭐 조각이다 개각만 있으면 또 자기 이름 거기다 올리고 그래가지고 인사권자 눈에 띄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인이 귀를 열고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되는데 지금 뭐 일부 사람들의 추천받고 천거받고 뭐 이런 그 인력 풀에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좀 이런 걱정을 좀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게 뭐
나이는 59.7세인데 네. 평균적으로 네. 1차 때는 60.5세대인데 여성도 3명이니까 뭐 많다 적다 하기는 그렇지만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영남 쪽 인력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또 서울대가 너무 그렇죠. 치중된 데다가 서울대라기보다는 서울법대예요. 법대. 5명이. 지역 안배나 뭐 학교 안배나 여성 안배가 안 되려면은 이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확실하게 하면 그건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그만한 사람인데 저 정도 같으면은 조금 통합정부 화합을 위해서 좀 더 골고루 좀 하는 것도 괜찮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뭐 인수위라든가 당선인 비서실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어떻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MB 쪽 출신들이 아주 대다수 아닙니까? 이번에도 뭐 이 장관 중에도 MB 쪽에 MB 정부 때 출신 6명이나 될 정도로 이렇게 또 좀 많은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전에는 서호남이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서용남 정권 아니냐. 야당에서는 윤핵관 내각이다. 윤핵관 내각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비판을 쏟아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MB 정부 출신들이 일은 잘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장관이나 청와대 순전히 엉터리였고요. 박근혜 정부 때보다 오히려 MB 정부 때 장관이나 청와대 비서진들이 훨씬 일은 잘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좀 너무 돈 되는 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점에서 지금 좋은 평을 못 받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MB 정권 자체가 실용주의를 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좀 MB 본인도 그렇고 정치와 좀 거리를 두고 정치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호의적인 생각보다도 다소 혐오적인 생각을 가진 게 아니었나 지금 그렇게 평가가 되는데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도 그런 MB의 그런 실용주의 그런 정신을 많이 벤치마킹 했다 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MB 정권이 이런 그런 실용주의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이 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평가를 잘 받지 못하는 것은 정치가 계속 그 MB 정권 시절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평가를 못한 거예요. 좀 그렇게 결국은 정치와 얼만큼 원활하게 이렇게 화합을 하면서 통합을 하면서 협치를 해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천천히 가더라도 방향을 잡고 뭐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 광우병 그 소동 때 얼마나 온 나라가 홍역을 겪었어요. 그때도 따지고 보면은 국민 설득 과정을 조금 더 거쳤으면은 훨씬 낫었겠다. 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때 또 4대강 전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조금 소통 과정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MB의 실용주의 정신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거기다 플러스 김영삼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그 좀 정치적인 그 배포나 포석이나 포용이나 통합, 뭐 이런 거 통합 이런 거를 전격적으로 좀 내던지는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약간 정치인들을 좀 너무 정치적인 그 해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좀 도외시하지 않는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김대중 정권만 하더라도 초대 비서실장을 반대쪽에 있던 김중건 씨를 영남 쪽 사람을 임명을 했고 검찰총장도 전혀 인연이 없는 이명재 씨를 검찰총장에 임명을 하는 그런 파격을 단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합을 이룬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이 JP 쪽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그 이현재 금감원장 IMF 이후에 진짜 일 잘했습니다. 그다음에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 그때 반도체 하이닉스 반도체 해외 매각을 다 하기로 했는데 그분이 반대해서 매각 안 해서 오늘날 SK 하이닉스가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질적인 게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이질적인 게 결국은 큰 일을 하더라. 그 잡종 강세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잡종 강세. 그러니까 꼭 자기가 친한 사람,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만 쓰면은 잡종 강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직언을 하지를 않죠. 그렇죠. 예. 잡초 봐요, 잡초. 아무 데서나 콘크리트 바닥에서도 뿌리 내리고 자라는 게 잡초잖아요. 예. 우리나라 이 어려운 난제를 풀어가려면은 곱게 비닐하우스에서 자란 화초보다는 잡초처럼 뽑아도 다시 나는 그런 잡초 같은 근성을 가진 그런 내각이나 좀 참모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아직도 이제 2개 부처 5회 발표가 있습니다만은 또 그 밖에도 뭐 각종 위원장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청와대에도 민간합동위원회도 구성한다고 또 뭐 장관급 말고도 차관이라든가 이런 정부의 중요한 요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인사에서는 정말 좀 폭넓게 그렇죠. 인재를 쓰는 그런 용인수를 좀 발휘해 주시기를 요청을 하시죠. 뭐 같이. 그냥 자기 손을 필 때 오히려 손에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쥐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적수공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의 저는 생각 방향은 맞다고 봐요. 그립을 강하게 쥐고 옳은 일을 위해서 나는 일로 매진하겠다 맞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더 귀를 열고 경청의 자세를 좀 보여줬으면 뭐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